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문현동 금괴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미혹되고 이렇게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거는 명백히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 소비하고 정력 낭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이렇게 올바르게 지도하는 사람이 왜 없냐.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제 현실을 정확하게 좀 직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 문재인 정권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뭐 어제 또 북한 방문해가지고 오늘 왔나요? 오늘까지 할 거야 아마. 오늘까지 2박 3일인가요? 그럴 거야 아마. 어제 하고 오늘 하고 내일 돌아올 거야. 내일까지.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마치 이제 통일 하면 그 뭐 평화 통일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평화 통일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거기는 자유가 없어. 자유가. 평화 통일은 맞는데, 그러면 자유 통일이 아닌 적화 통일도,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 적화로 쉽게 말하면 김정은 정권을 저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3대 독재 체제 내에서 이런 사실들에서 국민들은 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 진영에서 자유롭게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그 북한과 남한의 핵심적인 차이 아닙니까? 북한도 똑같이 이제 평화적으로 전쟁 없이 적과 통일하는 거 원하잖아요. 걔네들도 여전히.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그 현재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들 기망하고 있는데, 왜 좀 이렇게 아예 걔네들 대놓고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지지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지도들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뭘 믿고. 응? 뭐냐면 이해찬, 지금 이제 그 여당 뭐 대표가 됐지만, 이해찬이도 그렇고 과거에 뭐 문재인 후보 당시 때 그 발언했지만, 뭐 보수를 괴멸시켜야겠다. 그리고 보수를 불태워야 된다. 이런 발언들. 그런 발언들을 어떤 근거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미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이 망국 세력들, 우리가 과거 말하던 이제 종북 세력들, 그네들은 이미 우리 태극기, 우리 진영, 우리 보수 진영, 애국 진영 내에 곳곳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거가 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한마디 거짓의 수개인데, 네? 정말 철저히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데, 네? 마치 국민들을 일자리 더 찾아주고, 경제를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남한 경제를 몰락시키고 추락시키고 완전히, 파산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철저히 국민을 기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가능하게 하려면은, 반대측에 있는 얘들 지금이 야당이죠. 야당이 우리 보수 진영인데, 보수 진영에서 만약에 우리가 오로지 진실만을 가지고 뭔가 외치고 국민 앞에 얘기한다면은 민심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짓은 진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보수 진영에서 우리가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기망하는 거짓을 얘기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벌써 뒤집어졌죠. 당연히 뒤집어지죠. 진실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 전략을 어떻게 두냐면은, 자기들은 어차피 본질이 거짓이니까. 김정은 정권 자체가 거짓 아닙니까? 거짓이. 북한 김정은 정권 자체가 북한 주민들 철저하게 속이고 거짓말 속이고 있잖아요. 그럼 거짓된 정권하고 지금 손잡고 희망낙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걔네들 그래서 전략이 뭐냐면은 우리 애국진영마저도 거짓의 늪에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 거짓이 됐잖아요. 애국진영도. 그러니까 문현동 금괴다, 금도굴이다 이래갖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어차피 앞서서 충분히 우리가 다 입증하고 다 얘기 다 했지만, 이거는 상식만 이성만 한 번만 좀 돌이켜 본다면은 절대 빠질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현동 금도굴 사건,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사기 목적으로 들은 거예요. 얘네들이.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엊그제 한 젊은 청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어쨌든 두세 차례, 이틀 동안 해가지고 한 3차례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조목조목 이제 내보고, 왜 정 대장이 이제 문현동 금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길래 제가 조목조목 짚어줬죠. 예?
그러면 이번 핵심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봐라. 정충재 씨가 도대체 자기는 그 정충재 씨가 무슨 신의 어떤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앞서서 뭐 박수홍 씨하고는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네? 거기 그 수직으로 굴판 다음에 그렇게 금괴 찾으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수년 동안을 그렇게 해가지고 못 찾았던 것을 어떻게 정충재 씨는 단번에 네? 기존에 팠던 굴에서 고작 25m 뜨는 지점에서 단번에 한 번에 팠는데 바로 그게 일본 굴에 적통했다는 거. 뭘로 얘기할 수 있냐고, 뭘로. 네? 그 한마디로 이거 뭐 신의 계시를 받은 뭐 재수가 좋았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게 결국은 이제 그 박수홍 씨는 아니 지금 정충재 씨는 이미 이전에 박수홍 씨하고 같이 팠던 굴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사람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네? 정도가 아니라 네. 더 정확하게 그 굴에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네. 배재대 교수를 불러다가 지하 탐사를 시켰다고. 그렇죠. 중력 같은 거 재문 공간이 나온대요, 지하에. 네. 그러면 네. 여기를 파면은 지하 공간이 나온다고 배재대 교수가 그 지점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더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판 방향만 갖고는 약간 부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부정확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배재대 교수한테 뭐 600만 원인가 줬대요. 그 지질 탐사 비용으로. 그러니까 정충재 씨는 그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지질 탐사 교수가 그거 못 찾아내겠어? 밑에 16m에게 땅굴이 있으면은 그 지질학과 교수가 알죠. 여기 그 중력 검사 해가지고 여기 파면 굴 나온다. 그래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심각한 게 지금 뭐 어쨌든 앞서서 이제 뭐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엄청 이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소모전이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의 근거는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추정이고, 네? 뭐 투표용지 2가지부터 시작해서. 근데 네? QR 코드는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QR 코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미 다 이미 그거는 딴 거 없어요. 선관위 당연히 찾아가도 되고 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쉽게 말하면 지금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논리가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던 10가지예요. 10가지를 딱 주장해 놓고서, 네? 하나가 아니고 아니고 나오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만 그 부정인 게 드러나면 다 그 부정이다. 이 논리로 이 사람들 접근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좀 무대뽀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나는 솔직히 우리 뭐 한성주 장군하면 이제 다들 알고 있겠지만 난 그분에 대해서 솔직히 탐탁지 못한 게 그런 거예요. 그분도 신의 한 수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입으로 떠들었잖아요. 네? 제외투표용지는 흑백으로 나온다는 것조차도 확인도 안 해보고 네? 그냥 흑백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복사한 거라고. 이 사람들이 급하게 하느라고 복사해가지고 도장도 검정식으로 다 나왔다라고. 신한수에서 직접 그 말을 떠들었던 사람이 한성주 장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서 사과 네? 방송해야지. 당연히 사과해야죠. 그게 제외투표용지였고 제외투표용지는 단색으로만 출력이 됐기 때문에 도장도 당연히 검정색으로 났단 말이에요. 사전투표용지가. 그럼 나중에 다 밝혀졌으면은 애국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확인 못하고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해야지. 한마디도 사과 안 하고 또 다른 거 엉뚱하고 또 이슈 있으면 그 이슈 건드려가지고 또 뭐 해외 나가고 이거는 우리 애국 국민들 철저히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정신 갖고 있다면은 그거 사과할 때까지는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앞서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 낙곰수 이명박 정부 때 낙곰수가 완전히 국민의 열광을 지지를 얻었단 말이에요. 청와대도 꼼짝 못할 정도였었어요. 그때 내가 한번 발언했던 게 그거예요. 나도 솔직히 낙곰수 나 무시했는데 제 가족조차도 제 아내조차도 그 낙곰수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막 그때 비난하는 내용을 학교에서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대통령이 비난을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어째 저럴 수가 있냐면서 하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왜 그런 말 하냐니까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낙곰수 안 들어봤냐? 자기 직장 선생들하고 전부 다 낙곰수 다 듣고서 탔고 광분에 있다고. 야, 근데 그 말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낙곰수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저놈들 외면회가 될 문제가 아니구나. 왜? 국민들은 다 듣고 있는데. 우리 지금 그러고 있죠. TV 그 MBC나 뭐 KBS 이거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TV 방송 보지 말자라고 운동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난 그 진짜 참 난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왜 미련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우리만 안 보면 안 보는 겁니까?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일반 국민들은 그대로 보고 있다고요. 그 일반 국민들 못 보게 하려면 옆집 가서 막 못 보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폭력 이게 사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정말 핫쇼를 한 거예요. 차라리 MBC나 KBS 지금 이놈들 그 언론 노조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 있는 언론 노조. 국민을 철저하게 윗선 거짓으로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민노총 졸개인 놈들이 무슨 공정방송을 합니까, 걔네들이. 그런 놈들이 했으면 오히려 우리가 두 눈 뚝 뚫어지게, 물론 모두가 안 볼 필요는 없겠죠. 누가 봐가지고 그에 대해서 또 그 국민을 기망한다든가 허위 보도 나오면은 바로 이제 법적 대응한다든가 뭔가 책임을 묻는다든가 그렇게 해야만이 그나마 일반 국민들이 그런 경계심 없이 이제 방송을 보고 믿고 있는 사람들 하여금 이게 잘못된 거네? 이런 왜 거짓말이네? 뭔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고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 안 보면 그만이야 그냥. 보지 말자. 안 보는 건 쉬우니까. 그렇게 그런 사이에 내 주위에 이었던 내 가족, 내 친구 그들은 다 계속 기망당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설득할 겁니까? 그 사람들도 못 보게 만들어야지. 뭐 삽 가져가서 두들겨 패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가 아주 무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언론이나 왜곡된 정보지만 그거를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뭘 왜곡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럼 그들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냥 나만 안 보면 된다 이런 걸 버리면 나도 보고. 그럼 삽 가지고 가서 너 이거 보지 말라고 두들겨 패면 오히려 삽을 뺏어갖고 나를 두들겨 팰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방송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경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지금 MBC나 KBS가 이미 그쪽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있어 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비판 의식이 있어요. 우리 애국 국민들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조건 뭐 시청률을 높여줄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외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시사에 어두워져 버리지. 그러니까 만약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게 정작 유튜브라든가 카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많은 애국 동지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 아닌 허위 거짓된 정보들을 우리도 모르고 이게 거짓인지도 모르고 막 퍼다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현동 금도굴 사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 애국 국민들도 제발 부탁드리는데 카톡을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때도 반드시 출처가 있는지 어떤 내 친구한테 어떤 내용을 받게 되면 이게 출처가 있는지 그게 기사라든가 사실 근거 출처가 있으면 출처 링크를 달아야 되나 반드시 링크를 달아가지고 이 글에 대해서 이 정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겠구나라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저 문재인 정권이나 그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망부로 치닫기는 그 세력들은 걔네들이 원래 본질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은 진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우리를 어떻게든 애국진영을 거짓의 늪으로 빠뜨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번에 부정선거도 그렇지만 이번에 금도굴 사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된 허위된 정보들을 우리 애국주의는 막 퍼뜨려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막 퍼뜨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사정관계 드러났잖아요.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 애국진영이 그래도 태극기 민심을 대표한다는 표현은 어떨지 몰라도 나름대로 이제 앞에 서서 이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라든가 리더하고 있는 사람들. 난 저 대표적으로 본다면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라고 봐요. 대한애국당이 그래도 우리가 우리 태극기 민심 탄기국에서 출범했던 새누리당, 네? 신생 우리 새누리당에서 분당에 나가가지고 대한애국당 지금 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새누리당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대한애국당이 지금 그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럼 최소한 조원진 대표님 정도가 된다면은 충분히 그 부정선거, 투표용지 2가지라는 문제, 그리고 그렇다면 그 개표장에 하나도 이제 다른 투표용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투표함을 다 통째로 뒤바꿨다. 사전투표함을. 네? 게다가 이제 누구는 난 당일날 투표했는데 당일에도 나는 여백 없는 거에다 투표했습니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는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투표장에서 바로 경찰 호위하에 개표장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경찰 경호 버스 그 트럭 안에서 또 바꿔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몰직한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원진 대표님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부정선거 관련해서 투표용지 2가지라는 소문들 그리고 투표함을 다
뭐 선관위 주도하에 투표함을 통째로 뒤바꿨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인 것이 확인됐으므로 더 이상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금도구 사건도 이것도 정충재나 이는 그들이 우리 애국 국민들 기망할 목적으로 우리 애국 국민들 솔직히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우리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놈은. 네? 철저하게 아무런 근거 없는 명확한 이거 거짓된 그 정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동지들은 절대 이런 이제 거짓된 의혹에 미혹되지 마십시오라고. 사실 조은진 대표님은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이 사건을 네? 알고는 있을걸요? 그러니까 그 솔직히 본인이 모른다고 하면 솔직히 무책임한 거고요. 네? 아니, 모를 수는 있지만 아마 이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건인데 그래도 지금 상상외로 많은 분들이 금도굴이 있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제가 그 뭐 최근에 저도 이제 한 몇 차례 이제 방송 영상을 통해 가지고 문현동 금도굴 사건이 명백한 거짓이다. 저는 그 거짓이라는 내 목숨을 걸겠다까지는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전화가 와. 항의차. 항의차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 평소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어떻게 뭐 정대장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다 보면 대한애국당 당원들도 꽤 많아요. 아, 많을 거예요, 그 안에.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은 대한애국당 당원님에서 그렇게 전화 오신 분들 많아. 근데 내가 오죽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분도 한 얘기고요. 당신들 지금 당장 가가지고 조은진 대표님한테 여쭤봐라. 그렇지, 그렇지. 조은진 대표님한테 여쭤봐라. 조은진 대표님은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거의 뭐 투표용지 2가지라든가 함을 뒤바꿨다든가 아니면 뭐 보궐 대통령이니까 뭐 임기가 이미 끝났다든가 그런 주장들. 그리고 문현동 이거 금도구 사건에 대해서 조은진 대표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직접 물어봐라. 그렇지, 그렇지. 네? 내가 알고 있는 조은진 대표님은 당장 그 자리에서 호통칠 거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 새빨간 거짓 선동에 당원들이 그건 너무 나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근데 이제 물론 그건 제 생각인데 그건 너무 나간 거고. 뭐 여하튼간에 저는 이제 그 대련에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그 당 대표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여쭤봐라고. 그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당 내에서 그 문제를 갖고 또 회의를 해봐야지 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조은진 대표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차피 태극기 민심에 어쨌든 지금 구심점 역할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핵심적인 한 분이 분명히 대한애국당 조은진 대표예요. 누구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그렇다면 그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책임이 있다는 게 뭡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간첩 문재인 정권 저놈은 진짜 적화 통일 일변도로 좀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막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뿐이에요. 애국진영이 대동단결이고 우리 애국진영이 뿌려져 있는 온갖 거짓에 그런 거짓 선동이라든 거짓 넙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진실만을 무장해야만이 우리가 국민들 앞에 나가가지고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그 더러운 위선에 속지 마십시오. 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의 개가 되길 원하십니까? 평화를 구걸하면 노예가 되는 거는 그 망고의 진리야. 네? 그걸 얘기하면서 국민 여러분, 김정은의 노예가 되고자 하십니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민심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온갖 거짓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봐도 저는 한심한 집단이 다 있어? 그러니까. 저는 아주 뭘 이성적이에요. 아니 이성을 상실한 집단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어떤 지도자 된다는 사람들이 앞에서 마이크 잡는다는 사람들, 특히 김일성 교수나 이런 분들 분명히 그 사람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한성주 장군도 솔직히 절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그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아주 정말 초보적인, 정말 초등학생도 알만한 아주 기초적인 거, 재외투표용지가 단일 인쇄됐다는 것조차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게 복사해가지고, 급하게 복사하느라고 도장도 검정색 찍혔다는 그 발언한 사람이 한성주 장군님이에요.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재외투표용지라는 게 다 밝혀졌는데 불구하고, 한마디도 우리 국민들 앞에, 애국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정말, 김일성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 그렇게 떠들고 하다가 이게 잠잠해지니까 또 문현동 금도굴 사건 해가지고 또 몇 개월 달려들더니만
이제 그 당사자였던 백준엄 씨가 모두 사실 팩트 자료 가지고 다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니까 이제는 또 쑥 들어가는 모양새잖아요. 이제는 네? 이제 또 파장 분위기죠. 파장. 그러니까 지금 또 엉뚱한 거 또 다른 거 갖고 이제 또 다른 이슈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애국 국민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과거 낙곰수가 한 가지 핵심적인 거짓말을 진실로 뒤바꾸기 위해서 앞에 9가지는 진실을 얘기했어요. 진실을. 그래서 국민들은 낙곰수가 저 진실을 얘기하네? 사실관계를 얘기하네? 그렇게 아주 신뢰하는 마음을 확보한 다음에 마지막 9개 거짓말을 진실로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국민이 갑자기 쏘갔어. 똑같은 방법이에요. 우리 애국 진영에 대해서도 자칭 나름대로 자기는 애국 시민이다, 애국 지도자다라고 이게 외치는 사람들이 그때 명백하게 거짓말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든지 스스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든지 그게 성결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약간 좀 캥기다 싶으면은 그게 삭제 덮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걸 끄집어내가지고 뭔가 진실인 듯한 네? 뭐 문재인 정권에 뭐 비판하고 그러면은 또 국민들은 맞아 하면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앞에 있는 거짓된 것부터 정리를 해야죠. 앞에서 거짓말을 얘기했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기망한 게 있었으면은 잘못 이끄는 게 있었으면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다음 거를 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앞에 거 덮어버리고 새로운 거 끄집어 넣어가지고 이게 오르면은 앞에 거도 마치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낙곰수하고 단지 순서만 뒤바뀌었을 뿐이죠. 네? 낙곰수는 진실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하나의 거짓을 진실로 뒤바꿨지만 우리 쪽에서는 이미 거짓을 얘기하다가 딱 들통을 하니까 나머지 진실을 얘기하면서 이 거짓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현동 금도구를 이거 연구하면서 방송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게 우파란 사람들이 이 지경이면 박근혜 대통령 90살 넘어서 진짜로 할머니 돼서 나온다. 응?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렇게 사리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힘으로 90몇 살 되기 전에 나올 수 있겠느냐. 난 진짜요. 난 진짜로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나오게 할 사람은 누구예요? 국민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거는 솔직히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도 그렇지만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적화됩니다. 자연스럽게. 적화 통일되고 좀 그 수순을 갈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은 한 번 엄청난 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여기서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우리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박사모 창립 멤버입니다. 박사모 2004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박근혜라는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자. 그것이 곧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거가 진배가 없다. 네?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박사모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고 우리가 활동해 왔는데 지금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최순실 사태 가지고 이게 차츰차츰 불거질 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는 안인도 회피하다 나중에는 국민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였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북핵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안보 위협,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라는 그런 위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본인의 대통령의 직무를 1년을 남겨놓고서 직무를 내려놓겠다 가지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 무죄 석방. 이거는요, 명백한 거짓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치게 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죄가 있어요. 물론 그 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자기 잘못을 정말 통절하게 절감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핵이라는 그 엄청난 대한민국 안보 위기 상황,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까지 내려놓겠다고 국민 앞에 처절하게 용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한테 우리가 무죄 석방을 외쳐버리면은 우리는 박근혜라는 지도자를 한마디로 병신 만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직무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 부분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내가 왜 드리냐면은
그래, 지금 제가 이제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애국 국민들, 우리가 일반 국민들에게 글에 나가가지고 일반 국민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내 가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야, 박근혜 대통령 죄 없으니까 빨리 무죄 석방.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발, 국민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야,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할 때가 안 됐냐.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분이 우리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고개를 숙였던 거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이분은 대한민국과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정말 그분이 직무에 있는 동안에 혹시나 또 모를 그런 비리 이것 때문에 가족도 철저히 차단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님 그렇게 여기시면 그분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분에 대해서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정말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순실이라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서거된 이후에 믿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 전부 다 배신하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거는 한국 교회도 문제가 커요. 종교 지도자들이, 신망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박근혜 님이 그때 20대 중반이었더라고요. 20대 중반인가 어쨌든 20대였거든요. 그럼 박근혜도 누군가가 올바른 이제 그 종교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그분을 케어해줬더라면 최태민이라는 사이비 목사라, 사이비 그런 자들한테 그런 가족녀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놀아놨겠냐고요. 나는 너무 안타깝더라, 솔직히. 나도 처음에 체류 사태가 불거졌을 때 저도 엄청 실망했었어요. 내가 믿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저거밖에 안 됐나? 저는 최순실을 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자한테 이렇게까지 박근혜 대통령 농락당했을까? 저도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실망했고. 네? 근데 그거는, 뭐, 확인 안 된 얘기들이잖아요, 다. 아니, 그는 이제 확인 안 된 게 아니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인정한 부분들이잖아요. 그 최순실 씨가 예를 들어서, 어쨌든 누구야? 남자 있잖아요. 고영태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박근혜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믿었던 거지. 최순실이가 어쨌든 최측근에서 이제 가장 가까이서 박근혜도 하지 못하는 어떤 사적인 문제까지 다 챙겨주고 케어해주니까 그냥 전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최순실 말이라면은. 네? 이제 그 잘못은 있어. 하지만 그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1년이 넘게 저렇게 고초를 당할 만큼 큰 죄냐는 거예요. 이번에 판결 다 나왔잖아. 1심에도 이어가서 항소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직접 뇌물을 받는다든가 그런 대가로 이런 걸 해준 적은 없어. 그거는 법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면은 사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에게, 네? 우리 국민에게 정말 우리가 박근혜라는 그 지도자를 우리 믿고 지지했던, 자신을 지지했던 우리에게 너무나도 죄송해서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용서한 거 아닙니까?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글이 나왔는데, 근데 일반 국민들께도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다른 정치 지도자들 봐라. 역대 대통령이나 보면은 전부 다 자기네들 죄를 숨기려고, 네? 숨기려고 해놓고서도 몰랐다는 책임을 그렇게 회피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네? 뭘 인정했어요? 그 부분들, 국민 앞에서 어쨌든 그 최순실이라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공적 농간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어쨌든 염려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많은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었잖아요, 초기에는. 네? 나중에는 솔직히 그게 그렇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렸던 부분이지만, 아무튼 일단 저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외치더라도, 국민들 앞에 외치더라도 우리 기준에서 얘기하기보다는 국민들 시각에서,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그들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민심을 우리가 되돌리지 않으면은, 네? 되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성산이 없어요, 지금. 네? 지금 그걸 되돌리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이제 금도굴 사건, 이런 거짓된 루머들의 이런 소문들, 이런 불순 세력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내쳐야 됩니다. 그 일에 솔직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중에서도 일부 유튜브에서는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진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애국진영의 많은 여론이나 민심들이 오히려 그분들을 공격 많이 당했죠. 네? 일단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영향력이 있지만 작죠.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가 그 구독자 범위 내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는데
더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 태극기 애국 진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핵심되는 그 지도자가 솔직히 뭐 조원진 대표님이나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 뭐 김진태 의원이나 뭐 그런 분들이 되겠죠.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그렇게 책임 있는 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뭐 부정선거 문제도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됐지만 뭐 대법원에서 그냥 각하됐죠. 각하됐나요? 그때? 아니 그 사대보는 이제 기각됐고 네. 부정선거. 네. 이제 그 김재용 대표는 지금 하고 있고 어차피 그것도 뭐 태극사랑은 이제 아직 건들지도 않고 있죠. 뭐 그것도 기각될 거라 저는 보고 뭐 100% 기각됩니다.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저도 처음에 좀 혹했는데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 이번은 지난번에 이제 그 지방선거 때는 제가 사전투표부터 해가지고 본투표, 개표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일단 이 원주에서 제가 전부 다 촬영을 다 했습니다. 다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공개했어요. 뭐 조회수는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제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 선거 제도라는 자체가 절대 허술하지 않습니다. 네?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섣불리 했다가 걔네도 죽죠. 네? 선관위 자체가 존립 취지마저 무너져 버리는데 어쨌든 이제 부정선거부터 문제에서 지금 가장 논란되고 있는 이제 금독을 문제, 문현동 금독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지도자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용기 있게 정리를 해주셔야만이. 정리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가만히 침묵하는 거는 그냥 표 떨어질까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제 비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겁해서. 네. 아니요, 이제는 이제 비겁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침묵 한다는 거는 한 모든 거 비겁한 거예요. 네? 지금 나라가 이런 시국에 정말 이거는 개인의 사사로운 그 이해관계 내세울 때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지금 망국에 직전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도 지금 이거 부족할 판국에, 그런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자기 뭐 다음 뭐 권력이라든가, 다음에 뭐 당신 문제라,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그냥 그 위치에서 내려오는 게 정답 아닙니까? 네? 오히려 지금은 이거는 왜냐면 이미 사실관계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걸 따져봅시다. 네. 지금 문현동 금괴 사건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냥 이렇게 못 본 척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것인가, 아니면 이미 중병이 들은 상태가 돼서 이거는 수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까지 도달한 문제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솔직히 이제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심각한. 그죠? 네. 이게 지금 그 태극기 우파란 사람들 중에 이 문현동 금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대부분 다 알지 않나? 대부분 일단 안다고 봐야죠. 안다고 보여요. 네. 열심히 유튜브를 안 봤다고 하더라도 알고는 있죠. 그게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든 이게 뭔지는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괜히 이것도 저기 문현동 금독을 사건 아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엄청나게 자기 표 깎아먹고 이렇게 될까봐. 응?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그러면 왜 그런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아마 지지를 다 거둘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그거예요. 한 가지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가 생각지 않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는 대한애국당 당원들은 조원진 대표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어떤 또 충성도가 대단히 높거든요.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조원진 대표조차도 이제 이런 이제 부정선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문현동 금괴 그 사건에 대해서 명백한 거짓이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런 거짓된 이런 선동에 미혹되지 마십시오라고 그런 말 한마디 했을 때 난 대부분의 당원들이 수긍할 거라 믿습니다. 한다고 잠깐 여태까지 안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도 비겁하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들 중에서 이제 그 당원인데도 불구하고 조원진 대표님이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생각 없이 얘기하겠어요? 이미 난 충분히 조원진 대표님 이런 거에 대해 나는 몰라가지고 입장을 뭐 밝게 그렇다고 정말 무책임한 행위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미 그 많은 대한애국당 당원들도 이미 이 문제에 깊이 빠져 있어요. 네? 나한테 항의 전화 온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대한애국당 분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그 정규제 TV에서 보면 얼마 전에 그 비트코인이 한참 뜰 때 그 김정민이란 사람이 그 정규제 TV에 출연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으로 뭐 북한이 그 뭐 결제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김정민이란 사람이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 도출을 해니까 그게 많은 반향을 일으켜서 정규제 TV에 출연해가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정규제 씨하고 이렇게 토론을 좀 서로 인터뷰를 했는데 정규제 씨는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는 내리는 결론은 그것까지로는 단정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이번에 금도굴 이 문현동 금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도 정규제 TV라면 현재 우파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보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럼 비겁해서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정규제 이번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정규제 주필. 주필인가요? 네, 정규제 대표. 정규제 주필님 같은 경우는 그 용기가 없는 사람 아니죠. 이미 그 부정선거 논란이 있을 때 이번에 이제 초기에 그는 거짓이다라고 이제 단언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단언해가지고 얘기할 정도로 물론 이제 그런 일본 선동한 사람들한테 많이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이분 소신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분명히 얘기하시는 분들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금도굴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뭐 다룬 적 있나요? 요 며칠은 내가 좀 못 봤는데 좀 안 다룬 걸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모르죠. 뭐 그때 당시 한번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 한번 뛴 적이 있어서 그게 먼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이제 뭐 정규제 뭐 주필이나 이런 분을 하는 그 평론가라든가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이제 리더하는 이런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서 이제 그 조언을 이제 사상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분이 또 뭐 문현동 관련해 가지고 이게 명백한 거짓이라는 걸 그 김정민 박사란 사람이 네. 비트코인을 얘기해 가지고 그것이 북한이 이 무기 수출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결제 수단이었다. 응? 그런 걸 발표해 가지고 뭐 무슨 뭐 해외 뭐 이런 거 막 도표해 가지고 이제 그 앞뒤를 맞춰서 이것이 예, 북한의 결제 수단이고 중국하고 연결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것을 옳다라고 그것에 동조했던 그 사람들 숫자나 지금 문현동 이 금괴를 금도굴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나 제 느낌에는 오히려 이쪽이 더 다수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정민 박사가 거기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뭐 입장 표명한 적이 없었나요? 아, 그거는 내가 못 봐서 몰라요. 비트코인 할 때는 좀 봤고. 제가 만약에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분도 만약에 이제 뭐 투표 용지가 2가지가 맞다는 둥, 아니 뭐 투표함의 뭐 선관위 해가지고 부정선거 저질렀었다는 둥 이렇게 말을 했다면 비트코인은 100% 이제 거짓말로 설령 뭐 사실이더라 하더라도 그건 이제 의미 없는 그 내용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제가 얼핏 기억나는 건 이제 그 김정민 박사가 이제 그 보궐 대통령 임기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밝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여러 사람이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참 보궐 임기다 그렇게 밝힌 사람이 많죠. 어쨌든 뭐 그 사람들도 김정민 박사가 몰라서 그러진 않을 텐데 네? 헌법하고 명확하게 이제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안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이 없었잖아요.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잔여 임기 조항을 이제 동시선거에 적용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은 종류의 선거에서 이제 거기 보궐 할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선거의 임기, 그 잔여 임기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같은 종류의 선거의 임기에 잔여 임기로 한다라고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지방선거의 잔여 임기를 적용하고 대통령 선거와 같은 단일 선거 한 명만 뽑는 거기 때문에 단일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면은 아무런 논란이 없죠.
근데 그러한 규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헌법에 있으니까. 아니 공직선거법은 이 헌법에 비교하면 너무나 하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위법이 헌법을 규제하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으면 이제 안 돼 그거는. 너무나 하위법이 아니고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하나의 그 법규예요. 그 법규에서 그 헌법 바로 밑에입니다. 예? 공직선거법 법령이기 때문에 법령의 가치로서 헌법 바로 밑에서 작용하는 건데 헌법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법령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예? 그 법령은 결국 국회가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헌법에 그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없을 때에 그거를 당연히 보궐임기다 아니면 새로 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뭐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우선 얘기할 거고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네들 그 주장이 정말 일말의 어떤 그 실현 가능성이나 사진 게 있다면은 지금 문재인이가 어떻게 저 자리 지금까지 나와 근데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대화가 주제가 너무나 많아. 이거는 볼 가치가 없는 이 동영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계속 그 문현동 금계에 대해서 할 얘기 없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부정선거 그 다음에 뭐 조원이 너무 이렇게 돌리면은 이거는 토론이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런 일단 그분 두더라도 그 문현동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가 동영상을 볼 때 딱 한 이슈를 가지고 그거를 끝장을 내야 그게 볼 가치가 있지.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다 쏟아낸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좀 말이 맥히더라도 그냥 그 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계속 들어가야 한쪽이 부러진다고. 그럼 그 뭐 어떻게 좀 이 문현동 그 관련해서 이미 전문적으로 많이 다 반박을 다 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문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그럼 해결돼야 될 거 아니야? 해결이 안 돼. 왜 안 되냐? 안 봐. 안 봐. 이미 세뇌가 돼가지고 저쪽이 오라.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MBC 보는 사람 뭐 삽으로 두들겨 패는 식으로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해결 방안이 뭐냐 하면 그래도 지도자급이란 사람이 그래도 우리 태극 사람 같이 이렇게 영향력 없는 구독자 뭐 10,000명도 안 되는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좀 양식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양식 있는 사람들이 지금 침묵하는 거는 이건 내가 판단할 땐 비겁한 거야. 내가 판단할 땐 비겁한 거야. 이 사실 자체로. 그리고 나는 이미 굉장히 비관적인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미 문현동 이 금괴 사건으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이미 벌써. 이미 그 신뢰는 많이 깨졌고, 우파의 회생은 그만큼 멀어진 거야. 이 사건이 뭐가 멀어졌냐 하면, 금도굴이 있었네, 없었네 따지자는 게 아니야. 이미 그걸 따지나 말아야 그거는 금도굴 없는 거고, 없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거 있다고 우기는 거고, 지금 뭐가 치명타냐 하면 벌써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거에 책임질 사람들이 비겁하지 않는 시기를 넘어갔어요, 지금. 그죠? 내가 볼 때는 지금도 막차인지도 몰라. 지금이라도 나와가지고, 문현동 이 금독을 믿지 마십시다. 이렇게, 지금 정암철 우리, 서북청년당 단장이 지금 뛰어드는 거잖아요. 예? 마지막에 이거 듣고, 이거 아니다 해서 성명 발표했듯이, 이러한 그 대열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96세대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결론에, 왜냐하면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 그 역파도가 또 밀려와가지고 그 파도를 잠재워버리고 뭐 이런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현동이란 이런 악성 파도가 물리칠 수는 있어. 그 일순간
일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오염될 수는 있지만 다시 더 큰 파도가 몰라와가지고 이것을 정화시키고 다시 우파를 단결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할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어떤 결론이 도달하냐 하면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아까 뭐 조원진 대표 얘기했는데 조원진 대표 비겁한 사람이야. 정규재 대표 이 사람 비겁한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론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내가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 금도굴 사건에 대한 인지도가 우파 태국 국민 내에 별로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 비겁한 사람 아니야. 그래 소소한 사건까지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너무 작은 일까지 왜 몰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문현동 금도굴 사건이라는 이 지금 유명한 사건이 과거의 그 비트코인 사태 때만큼 이렇게 그 정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알고 있지 않냐. 난 그 얘기예요. 그럼 더 큰 사건인데 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한다. 왜? 표 떨어질까봐. 그러면 이 사실 자체가 나는 지금 내가 옳다 그러다 이 사실은 이미 지나갔어요. 나는 옳아. 이거는 연구해보니까 이건 금도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안 받고는 이미 한참 지나간 이야기고 이제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 책임질 만한 사람들, 이 우파를 짊어지고 나아갈 사람들, 정규재 대표가 뭐 정치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분이 펜앤마이크를 만들었잖아요. 펜앤마이크 만든 이유가 뭐예요? 언론을 책임지겠다는 거잖아. 새로운 획기적인 언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은 그 언론의 힘을 가지고 꼭 조원진 대표 같은 정치가라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나는 오히려 조원진보다는 정규재 씨가 훨씬 영향력이 많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 과거의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 김종민 박사를 불러서 인터뷰도 하고 이거 어떤 것이냐 하고 했듯이 그 정도의 지금 사건으로 부상하지 않았냐고 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문현동 금괴 사건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 뭐 백준음이라든가 하다못해 저라도 당신이 뭐 이거 많이 연구했다는 거 아니까 내 질문하겠다 이래서 좀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왜냐하면 그런 일 하면 표 떨어질 거예요. 엄청 거기 뭐 정규제마저 이럴 줄 몰랐다 뭐 이런 뭐 댓글 엄청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것이냐. 그 과거에 부정선거 거기 때는 소신 있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과거에 또 저기 홍준표의 뭐 9가지 덕목인가 뭐 이래갖고 딱 발표해가지고 엄청 또 욕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소신 있게 일하는 건 맞는데 뭐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좌절하는 이유는 좌절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 정충제라는 물결을 잠재우는 더 그 몇십 배 되는 커다란 물결이 왜 안 오느냐 이거야. 이게 안 온다는 사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96세 돼갖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결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좀 괴로워요. 방송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라고 이걸 방송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그래서 나라도 그럼 이거 죽으라고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하도 속 터져갖고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냐.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런 사실 자체가 이 사실 자체가 나는 그거를 굉장히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뭐 정규제 뭐 주필이나 그런 분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좀 밝혀나가라고 이제 요구하면 될 문제네요. 그래서 요구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네. 될 문제고 저는 어쨌든 뭐 정규제 그 주필님 같은 경우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물으면 되니까 만약 했을 때 자기는 관심 없다 노코멘트 하겠다든지 만약 그렇게 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책임 물으면 될 문제고 저는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이미 과거에도 부정선거 지금부터 그 금괴녹을 여기 깊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당연히 당 대표로서 자기가 그 소속 있는 그 당원들이 엉뚱한데
네? 그 거짓된 선동에 미혹되는 걸 내버려두는 건 옳지 못하잖아요. 옳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단 대표님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막 전혀 정말 모른다고 그러면 차라리 전문가도 불러가지고 직접 확인해서 더 이상 그 소속된 당원들이 엉뚱하게 그 거짓의 그 노예가 되지 않게끔 바로 잡아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이 있죠.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조은현 대표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혀서 가지고 그 당원한테 그랬거든요. 당신들도 대표님한테 직접 여쭤봐라. 그분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그럼 나도 만약에 조은현 대표님이 뭐 침묵한다든가 아니면 만약에 취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뭐 저희가 전면제야 되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너무 예단이 빠른 사람인지 모르지만 난 예단이 빨라요. 이미 이 상태에서도 벌써 비겁함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규재 대표는 내가 이제 뭐 부탁을 해야 되겠죠. 인터뷰 좀 합시다. 그런 뭐 나올 거지만 조원진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그 당원들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섣불리 예단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예단을 깨려면 그 어떤 그 멘트가 나와야 돼. 행동이 나와야 되고 지금 이 상태로만 가지고도 점수는 부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뭐 하나 이제 명확하네요. 그 조원진 대표님께 이제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대한애국당 당원들 중에서 많은 수가 지금 과거 이제 부정선거 관련 논란에도 많이 이제 빠졌었고요. 많이 미혹이 됐었고 또 지금 금독을 관련해가지고 그 정충재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진실인 것처럼 많은 당원들이 지금 미혹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은진 대표님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끌 문제도 없잖아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네. 조원진 대표와 정규재 대표는 이제 약간 다른 게 아까 말씀대로 정규재 대표에 대해서는 내가 또는 우리가 청탁을 할 그런 필요는 있어요. 예, 그런데 조원진 대표는 언론인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좀 정치가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미 이 금도굴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그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좀 봐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암철 대표가 이런 작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를 그 새누리당 당원들이 뭐 몇 사람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 애국당에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만약에 애국당 당원인데 지금 정암철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도 조원진 대표한테 묻거나 이런 걸 개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한애국당 간둬야 돼요. 그 사람부터.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사람부터 이거를 적극적으로 조원진 대표에게 개진하고 당신 의견이 뭡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금도구는 자기는 계속 믿으면서 그러면서 묻지도 않고 뭐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부터 애국당을 간둬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뭐 금독을 관련해서 이미 사실관계 다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뭐 더 구체적으로 뭐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런 의미는 발언도 소재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미 나는 다 이미 거의 다 해갖고 이제 뭐 계속 재탕할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더 이상 논할 필요 없이 이제는 어쨌든 우리 애국 국민들을 더 이상 이제 거짓에 늪에서 그 허우적거리게 내버려둬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쨌든 태극기 민심이었던 그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빨리 좀 종결 짓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정말 허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부분에 뜻을 한 뜻을 뭉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구심점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저는 그 거짓된 노름을 우리가 깰 수가 있죠. 지금 이게 말하자면 과거에 그 부정선거 그 다음에 굵직한 이슈 아닌가요? 금도굴이 거의 그렇죠. 필적할 만한 거의 필적할 만한 거라고 이게. 지금 그들이 이제 우리 애국 진영 내에 이제 뿌려놓은 그 거짓된 이제 선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또 잦아지고 나면 또 다른 것도 하나 또 들고 나오겠지만. 그러고도 나올 놈. 네, 그러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병부터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게 좀 뭐 진위를 가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뭐 진위는 이미 당초 그냥 15년 전에 다 가려진 얘기고 지금 이거를 우리 우파 태극기 진영 내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스스로 그 사람들 댓글 다는 사람들 얘기대로 땅을 파봐야 해결된다 그러면 이제 물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럼 뭐 사람 죽여서 해부해 놓고 해부해 봐야 그 사람 사인을 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걔네들 논리는 그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진짜 땅을 파는 상황이 되잖아요. 언론에서 대서특필됩니다. 특별하죠. 언론에서 대서특필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무효를 외치던 태극기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문현동 이 금괴 사건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이거면 진짜 대국민적인 우선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파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더라. 대국민적 조롱거리.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걔네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우리 같은 사람도 그냥 다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다 묻혀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걸 노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민심으로 하여금 애국 보수 진영을 완전히 등을 돌리게끔. 그렇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걔네들이 이제 가장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결론이겠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될 확률이 지금 너무 높아졌어요. 거기서 지금 최우원 씨인가 뭐 하는 사람도 진상 규명한다 그러잖아요. 뭐 6월 어쩌고. 예? 그래갖고 그걸 진짜 땅 파봐갖고서는 뭐 6월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수 괴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절대 우리 애국 보수 진영을 대표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마치 이제 대표하는 것처럼 그런 위치에서 그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본인 스스로도 책임 못 지는, 네? 본인 스스로 책임 못 지잖아. 안 지잖아. 못 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책임질 만큼 알지도 못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아무튼 뭐,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금괴 문제는, 금괴 도금 문제는 이제 뭐 충분히 됐으니까. 그럼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고, 네. 오늘 요걸 마치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애국 진영을 계속 이제 거짓의 늪으로 빠뜨려 왔던 것들이 지난 뭐 대선, 보궐대선 직후에 있었던 부정선거 논란, 그리고 그게 좀 잠잠해질 듯 하니까 이제 문현동, 이제 금독을,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6월, 그 징용자 이제 6월 뭐 발굴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또 우리 애국 국민들 철저히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우리가 더 발목이 잡혀 있으면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마치 그 평화를 위장한 적과 통일 야욕이죠.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우리 민심의 지지를 입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우리는 상실해 버립니다. 이런 문제에 더 이상 발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국민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건 나라를 망칠 생각이 아니라면, 정말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모인 것이라면은, 이렇게 서로 얘기 나온다면 당신들은 믿고 있는 지도자 있잖아요. 당신들 믿고 있는 대한민국당 당원들이라면 조원진 대표님 계실 거고, 그분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직접. 요구를 하셔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은 또 김진태 의원님한테도 있잖아요. 김진태 의원님한테 부정선거 관련, 그리고 문현동 금도구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좀 밝혀달라. 김문수 씨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문수 의원, 전 의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한테 책임질 수 있는, 또 아니면 또 뭐 정규재 주필이라든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들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따르고 있다면 그분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받으십시오.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의 해당되시는 그런 지도자분들, 그 조원진 대표님이나 정규재 주필이나 김진태 의원, 뭐 김문수 뭐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뭐 김문수 전 의원은 사실 이미 입장 다 밝힌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확인하거든요. 부정선거는 이미 밝혔고 문현동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종결져야 됩니다. 빨리 종결져야 되고, 더 이상 전문 사기꾼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애국 진영 내에 잠입해 있는 그 불순 세력들에 의해서 애국 시민들의 그 민심을 교란하거나 이렇게 이제 왜곡하는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애국 진영이 정말 총화 단결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오로지 진실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거짓의 수괴인 문재인 정권에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또 지금은 더 이상 지는 싸움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이기는 싸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실이에요. 오로지 진실만 부여잡게 되면은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너지고야 말고요. 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아직까지 좀 불확실하고 뭔가 확신이 없다고 그러면은 당신들의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께 직접 물어보시고, 또 그런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책임 있는 입장을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